예,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우리가 인덕터 커패시터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결합 회로, 자기결합 인덕터에서 이제 전압전류 관계식을 이제 세우는 거를 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덕터 커패시터 저항, 이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회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랑 인덕터가 같이 존재하거나 또는 커패시터랑 저항이 존재하는 회로는 주로 이제 1차 회로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회로는 이제 회로 방정식을 세우면은 그 방정식에 그 도함수, 미분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미분 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방정식을 세웠을 때 이제 1차 미방이면은 이것을 1차 회로라고 부르고, 이제 방정식을 세웠을 때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면은 이것을 이제 2차 회로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론상 뭐 3차 회로, 4차 회로 다 가능한데 너무 차수가 높아지는 거는 미방으로 푸는 것이 이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단 뭐 회로 이론에서는 이제 간단한 1차, 2차 회로만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풀고 나머지 복잡한 거는 다 라플라스 변환으로 넘겨서 푸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해도 직접 우리가 그 공업 수학에서 말하는 미방을 다 푸는 건 아니고요. 또 회로 이론에 맞춰서 또 쉽게 푸는 미방을 좀 그나마 간소하게 푸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1차 회로, 2차 회로를 정확하게 아시려면 어느 정도 미분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회로 이론을 할 때 그 닐슨 교재나 다른 교재를 보실 때 미분 방정식이 어떤 주가 되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지만 미분 방정식을 알고 계시면은 어떤 관련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3페이지 같은 경우는 1차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 y를 주로 전압이나 전류를 나타내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1차 회로에서는 이 전압 전류에 대해서 미방을 세워보면 y 프라임 더하기 ay는 ft라고 하는 형태를 얻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수가 되고요. f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 뭐 강제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 독립 전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ft를 이제 독립 전원으로 봐도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공업 수학 내용을 좀 뭐 리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요런 그 1차 미방을 푸는 과정은, 자,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요거를 구하죠. 뭐 국어로는 보조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회로에서는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보조해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유응답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자연응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수에서는 요거를 이제 YH, 호모지니어스 H를 따서 YH라고 하는 거를 회로 이론에서는 이제 내추럴 리스폰스에서 그 머리 글자 N을 따서 YN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particular solution. 이걸 구하죠. 요거는 이제 국어로는 특이해라고 부르는데, 자, 회로에서는 이것을 강제응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공수에서는 특이해를 YP, 요 머리 글자 따서 YP라고 하는데, 회로에서는 이거를 이제 forced response, 요거에 이제 머리 글자를 따서 YF라고 쓰죠. 그래서 일단 이제 회로에서 이 미방을 푸는 순서는 이제 고유응답 구하고 강제응답 구하고, 자, 그럼 이제 완전응답을 구해야 되겠죠. 뭐 완전해라고 하는데 이제 회로에서는 완전응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완전응답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파티큘러 솔루션의 합인데, 이걸 회로에서 볼 때는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으로 씁니다.
그럼 이제 미방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융답에는 항상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이 주어진 변수, 전압전류의 초기값 y0 또는 뭐 초기 시간이 0이 아닌 경우는 yto,라고 하는 이제 초기 시간에 그 값이 주어져 있죠. 따라서 yto,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이 고융답의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해 주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왜 그런지 원리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형태의 미방을 이제 딱 만났을 때 이제 고융답 구하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 고융답입니다. 먼저 미방의 고융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특성 방정식을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특성 방정식 구하는 거는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먼저 우변에 ft는 무조건 0으로 두시고 y는 1로 두시고 y'은 그냥 s라고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2차 미방에서도 잠깐 나오겠지만 자, 이계도 함수는 s제곱을 붙입니다. 그럼 뭔가 논리적으로 이게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그 한 번 미분한 거는 s의 1승, 미분 안 한 거는 s의 0승, 미분 두 번 한 거는 s의 제곱. 즉 미분한 횟수가 여기 s의 지수에 붙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설명드렸던 y 프라임 더하기 ay는 ft. 자, 이런 미방이 있을 때 특성 방정식은 ft는 0으로 두고 y는 1로 두고 y 프라임 s라고 두니까 s 플러스 a는 0. 예, 요게 이제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특성 방정식을 세워서 그 다음에 특성근을 구해야겠죠. 예,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특성근이 s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특성근이 구해지면 자, 고융답이 나옵니다. 자, 고융답은 자, e의 마이너스 at 즉 특성근을 요 지수 부분에 보내주고 앞에다가 미정계수 k를 붙여줍니다. K는 당장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완전응답 구하는 과정에서 자, 해당 전압전류의 어떤 초기 조건 T가 0초일 때, T가 T5라고 하는 순간일 때 그 값에 의해서 요 K 값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융답을 구하면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강제응답을 구하는 겁니다. 자, 강제응답은 우리가 이제 시험 강제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데요. 자, 시험 강제에는 이 FT의 꼴을 보고 자, 강제응답 YF의 형태를 결정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업수학 보면 이 FT가 이런저런 유형일 때 그 이제 시험 강제 잡는 요 유형들이 뭐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회로에서는 뭐 너무 다양한 FT에 대해서는 뭐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그 FT가 직류일 때, 즉 상수일 때하고 FT가 정연파, 삼각함수일 때 요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3페이지 보시면 그 가운데 표가 있죠. 미분 방정식에서 강제 함수에 대한 시험 강제해라고 되어 있는데 자, FT가 상수일 때는 시험 강제해도 상수로 잡고 FT가 이제 사인 코사인으로 주어져 있으면 시험 강제해도 그 주파수가 같은 정연파인데 단지 이제 진폭 A, B만 이제 미정계수로 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강제응답 구하는 과정은 제가 밑에 예제를 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고융답 구하고 강제응답 구하면 이제 세 번째가 완전응답 구할 수 있죠. 완전응답은 자, 고융답하고 강제응답의 합입니다. 그럼 만일 이제 t = 0에서 이 y0 값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자, y0는 여기 t에 0 집어넣으면 k 더하기 yf의 0, 즉 강제응답에 0 집어넣은 거죠. 그럼 얘를 풀어보면 자, 고융답 앞의 미정계수가 y0 빼기 yf의 제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여기다 갖다 쓰면은 이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한 셈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83페이지 밑에 연습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 자, y 프라임 더하기 y는 5, y0는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고융답 구하기 위해서 특성 반드시 구해보면 자, 한 번 미분한 건 s, 미분하는 거는 1, 우변은 무조건 0 이렇게 둬야 되죠. 그럼 특성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고융답 요거는 미정계수 k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t가 그냥 마이너스 t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강정답을 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변이 상수죠. 그러면 그 표에 의하면 시험 강제해 요것도 상수라고 전제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제 미정계수로 미지수로 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그대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얘를 미분하면 0이 되죠. 상수니까. 그럼 여기 넣으면 0 더하기 a는 5가 되니까 a가 5. 그래서 강정답이 5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완전응답은 고융답 강정답의 합이니까 k exponential 마이너스 t 플러스 5. 그럼 여기서 이제 제로를 집어넣으면 k 플러스 5가 2.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완전응답은 yt는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5 마이너스 3 2의 마이너스 t 이것이 이제 완전응답 또는 뭐 완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y 프라임 더하기 y는 코사인 t 그 다음 y0가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먼저 고융답 구하기 위해서 특성 반드시 구하면 한 번 미분한 건 s, 미분하는 건 1, 우변은 무조건 0 이렇게 두면 자, 앞과 마찬가지로 특성근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고융답은 k exponential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정답을 구해야 되는데 우변이 주파수가 1인 삼각함수죠. 그럼 결국 이것도 주파수가 같은 사인 코사인을 이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주의하실 점은 여기 코사인 있다고 해서 코사인만 잡으면 안 되고 반드시 사인 코사인을 같이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대입하기 전에 일단 한번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a 먼저 b 코사인 t 마이너스 a의 사인 t 그럼 두 개 더해보면 yf 프라임 더하기 yf는 a 플러스 b 코사인 t 플러스 b 마이너스 a 사인 t가 되는데 자, 얘가 뭐냐면 코사인 t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개수 비교해 보니까 자, 코사인의 개수가 1, 사인 앞의 개수가 0. 따라서 AB는 1,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럼 결국 강정답이 2분의 1 코사인 t 더하기 2분의 1 사인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완전응답은 2분의 1 코사인 t 더하기 2분의 1 사인 t 더하기 k exponential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럼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 조건 2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t에 0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k는 2. 그럼 k는 2분의 3, 1.5가 되죠.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미방 솔루션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생소하시더라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원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쭉 풀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이 우변이 이제 상수인 경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변이 상수인 경우. 우변이 상수인 경우는 상수 뭐 여기 이제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얘를 풀어보면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되니까 특성근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그 강정답 구하기 위해서 자, 우변이 상수니까 시험 강제해를 뭐 A라고 두면 자, 상수 미분하면 0, 그 다음에 A 집어넣으면 M 이렇게 돼서 강정답이 A는 A분의 M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완전응답은 자, 강정답 A분의 M 더하기 고유응답 K2의 마이너스 T. 특성근이 마이너스 A니까 고유응답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어떤 여기서 이제 우변이 상수라는 거는 그 회로에서 봤을 때 그 독립전원이 상수, 독립전원이 이제 직류전원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상수라는 거는.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그 회로에 이제 그 작용하는 전원이 직류전원인 경우 이때는 그 미방을 풀어보면 자, 전압전류식이 이걸 그냥 간단히 A라고 쓰고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예. 어떤 상수에다가 이런 이제 지수함수를 이제 더한 형태로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형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상수 부분이 이제 미방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강정답으로 이해할 수 있고 여기 지수함수 부분이 미방을 풀었을 때 이제 고유응답 부분이라는 거를 대충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회로에서 이 1차 회로를 이제 어떻게 이제 푸느냐? 1차 회로를 풀기 위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 하느냐? 근데 미분 방정식을 이제 세우지 않고 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8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그 84페이지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회로 이론에서 1차 회로를 어떤 식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84페이지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칠판에 써드리는 내용은 교재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 들으시면서 한번 메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교재에 넣을까 하다가 이게 그냥 또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는 또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여서 그냥 따로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강의 중에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회로 교재에서 1차 회로의 처리 방법 우선 첫 번째는 독립전원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죠. 독립 있는 경우, 독립전원 없는 경우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 독립전원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직류전원이냐 아니면 기타 형태의 전원인지를 나누죠. 그럼 이제 직류가 아니면 다 기타죠. 그래서 뭐 정연파 전원, 지수함수 전원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차 회로의 경우에 독립전원이 없거나 그냥 직류전원이 있는 경우 자, 요때는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뭐 본질적으로는 미방을 세워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긴 한데 미분 방정식을 세우지는 않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시상수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상수법을 푸는 게 그냥 미방을 간단히 푸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독립전원이 뭐 직류가 아니라 이제 기타 전원이다. 요거는 미방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얘는 라플라스 변환. 요건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요걸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요것도 미방 세워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공학 과목이니까 뭘 미방을 꼭 세워서 멋지게 푸는 것보다는 편하게 풀 수 있으면 그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제한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독립전원이 없는 경우는 사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얘는 그냥 0V, 0A의 DC 전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없는 경우는. 그래서
이 독립전원 없는 경우도 그냥 이제 DC 전원에 넣어서 생각한다고 하면 결국 직류 전원이 인가된 경우에만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을 푼다. 근데 미분 방정식도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좀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다. 그 시상수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런 배경을 좀 머리에 두시고 8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시상수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지금 독립전원이 직류일 때, 자, 그 전압전류는 어떤 꼴이었냐면, 자, 강정답 A 상수에다가 고유응답 B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이런 꼴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정의상 그냥 이렇게 조작을 한 건데요. A라고 두는 것보다 이것을 타우분의 1로, A를 타우분의 1로 두는 게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 고유응답 부분만을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고유응답 부분. 그럼 얘는 B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고, 이제 T 이꼴 0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처음에 B라는 값을 가지다가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값을 갖습니다. 자, 그럼 이제 T가 요 타우라고 하는 값을 가질 때, 2타우라고 하는 값을 가질 때, 3타우라고 하는 값을 가질 때 보면 얘는 T가 타우일 때 2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이제 얘는 2분의 1의 B가 되고 2타우일 때는 2제곱분의 1 B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줄어들죠. 네, 그래서 이 시상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 고유응답이 초기값의, 요거는 그 고유응답의 초기값을 말합니다. B의, 자, 2분의 1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왜 중요하냐라는 건데요. 사실 그 지수함수라는 거는 이 극한 개념을 쓰면은 얘가 이제 t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얘가 0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이제 공학적으로 어느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 지수함수가 대충 언제쯤 지나면은 이게 소멸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분의 1이라는 거는 한 0.37 정도 되니까, 자, 0.37. 자, 1 시상수가 지나면 0.37. 또 2 시상수가 지나면 0.14.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상수의 5배 되는 시간이 지나면 봤더니 이때 이제 그 값이 얼마냐면 뭐 0.0067B가 되어서 이 고유응답 초기값의 100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 100분의 B보다도 작은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학자들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 그러면 그 1차 회로의 경우에는 이제 시상수가 정해졌을 때 그 시상수의 5배가 지나면 그냥 이 고유응답은 0으로 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 고유응답이 이제 소멸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시상수의 5배 되는 시간으로 잡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회로가 있는데 시상수가 3초다. 그럼 이 회로의 경우에 이제 고유응답이 소멸하기까지 시상수의 5배, 15초라는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시상수란 개념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상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1차로의 경우에. 자, 그건데요. 요것도 뭐 원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84페이지 거의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총 4단계로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그 주어진 회로에서 독립전원을 모두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중첩의 원리에서 봤듯이 전압원은 단락을 시켜야 되고 전류원은 개방을 시켜서 제거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독립전원 제거하고 나면
이제 크게 RL 회로하고 RC 회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뉠 겁니다. 그러면 그 남은 회로를 잘 나눠가지고 저항은 저항끼리 묶어주고 인덕터는 인덕터끼리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을 때 한쪽에는 저항들만 있게 한쪽에는 인덕터만 있게 이런 식으로 묶어준다는 거죠. 만일 RC로 구성된 거라고 하면 한쪽에는 저항만 오게 또 다른 쪽에는 커패시터만 오게 이렇게 이 두 개를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선생님 여기서 이제 RLC가 모두 사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1차로가 아니고 2차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음에 배울 내용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두 번째 과정에서 보시면 반드시 이 저항 덩어리, 인덕터 덩어리, 그 다음에 저항 커패시터 덩어리 이것들이 반드시 두 개의 도선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only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1차로가 되고 형식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저항 부분하고 뭐 커패시터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세 개의 도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1차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시상수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고 이때는 이제 2차로든지 또는 복잡한 경우는 3차로든지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독립전을 제거한 다음에 저항은 저항끼리, 인덕터는 인덕터끼리 묶어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 개의 도선으로 나뉘어지면 1차로라고 확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RL, RC만 있다고 해서 1차가 아닙니다. RL 회로라고 하더라도 이게 구조가 복잡해지면 2차, 3차, 4차 가능하고 또 RC도 구조가 복잡하면 2차, 3차, 4차가 가능한데 이제 그때 판단하는 기준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도선을 가지고 나누어지느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이제 저항 부분, 인덕터 부분 나누면 요거를 등가 저항으로 만듭니다. 하나씩. 인덕터도 하나의 인덕터로 만들면 됩니다. 자, RC회로도 하나의 저항, 하나의 커패시터로 만듭니다. 이렇게. 자, 그럼 네 번째는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R회로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시상수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외우십시오. R분의 L입니다. 그럼 RC회로의 경우는 시상수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R 곱하기 C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외우셔서 그냥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일단 시상수라는 거는 어떤 1차 회로에서 이 고융답이 이제 언제쯤 소멸하느냐 그 기준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정의는 그 고융답이 이 초기값의 2분의 1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약속하기를 5배가 지나면 시상수의 5배가 지나면 이 고융답을 0으로 두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5승을 0이라고 두겠다고 한 거예요. 2의 마이너스 5승. 그러니까 그러면 2의 마이너스 6승, 2의 마이너스 7승 다 0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타우가 0보다 클 때, 시상수가 0보다 클 때, 자, 상수 A, B의 물리적 의미,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 이제 주의해서 보십시오. 자, 결국 그 회로 1차 회로에 직류 전원이 걸리게 되면 자, 상수항에다가 어떤 지수함수를 이제 더한 형태로 주어진다. 요게 핵심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또 다른 측면에서. 자, 일단 T가 무한대일 때 보겠습니다. T가 무한대이면 자, Y 무한대는 A 플러스 B, E의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0으로 가니까 결국 A는 Y 무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본질은 A가 그 미방위 강정답이지만 이제 강정답 생각 안 하고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뭐냐? T가 무한대일 때 응답이니까 어제 제가 인덕터 커패시터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직류 정상 상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직류 정상태라는 거는 이 회로에 직류를 걸어주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회로의 모든 전압 전류가 이 직류에 도달한 상태, 그것을 이제 직류 정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도 T가 무한대로 갔다는 거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A라는 거는 이제 직류 정상 상태 응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는 이게 T가 무한대니까 결국 최종 상태죠. 제일 마지막 상태죠. 그래서 요거는 최종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직류를 걸어주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의 그 응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T에다가 자, 이 초기 시간 TO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TO라는 거는 뭐 스위치가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화번 전류원을 처음 걸어주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YTO는 자, A 대신에 Y 무한대 더하기 B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O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B라고 하는 것은 자, 초기 값하고 최종 값의 차이, 요거 정보를 갖고 있죠. 여기다가 익스포넨셜 타우분의 TO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에는 이 초기 값하고 최종 값 사이에 어떤 차, 요거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하고 B를 이제 이걸로 바꿔보면, 자, A는 Y 무한대 괄호 열고 YTO 빼기 Y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빼기 TO,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결국 1차 회로에 직류 전원이 걸리거나 또는 뭐 이제 전원이 없는 경우도 이제 직류 전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때 응답 구하는 거는 미방 안 풀어도 미방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T가 무한될 때 값이니까 최종값, 파이널 밸류의 머리 글자 F. 요거는 TO, 초기 값이죠. 이니셜 밸류의 머리 글자. 요거는 파이널 밸류, 시상수. 그래서 이 1차 회로의 경우는 굳이 미방을 직접 안 풀어도 초기값, 그러니까 초기값, 최종값, 시상수, 요거 3개만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식을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할 때 이제 초기값이 얼마냐, 그 다음에 최종값이 얼마냐, 이제 시상수가 얼마냐. 시상수 구하는 건 아까 살펴봤죠. 그 다음 최종값 구하는 거는 이제 직류 정상상태 응답과 같으니까 요거는 이제 인덕터는 단락을 시키고 커패시터는 이제 개방을 시켜가지고 이제 구하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값도 이제 뭐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초기값, 최종값, 시상수를 가지고 이 1차 회로의 응답, 전압전류 구하는 방법을 이제 시상수법이라고 하고요. 뭐 교재는 없지만 이제 시상수법을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순서를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대부분의 문제는 그 스위치에 의해서 이제 이 회로 구조가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스위치가 여기 붙어 있다가 T = 0에서 스위치가 딱 이제 이동해서 회로 구조가 바뀌면 그 바뀐 구조에 맞춰 가지고 쭉 이제 다시 동작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T = 0-에서 초기 조건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 초기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소자들이 어떤 값을 갖느냐, 즉 스위치를 이동하기 직전에 에너지가 얼마냐, 그걸 찾는 거죠. 그럼 이제 에너지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소자가 커패시터와 인덕터니까 먼저 커패시터의 전압, 인덕터의 전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주로 문제에서 많이 주는 조건은 뭐냐면 t = 0 마이너스에서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하는 조건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움직이기 전에 이제 직류를 걸어주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딱 스위치를 옮겨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커패시터는 개방이 되고 인덕터는 단락이 된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 그 회로 구조가 바뀌기 전에 요 값들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직류 정상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가 0이라는 조건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에너지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y 제로 플러스 즉 초기 값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초기 값을 구할 때는 요거는 이제 일률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자, 두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먼저 커패시터 전압과 인덕터 전류의 연속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 방정식 요걸 잘 연립을 해서 이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제로 마이너스하고 제로 플러스 이미 설명드렸죠. 제로 마이너스는 이제 좌극한 0으로 가는 좌극한, 제로 플러스는 0으로 가는 우극한.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얘는 스위치가 움직이는 걸로 예를 들면 얘는 스위치가 움직이기 직전, 얘는 스위치가 움직이고 난 직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초기값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값을 구합니다. 그럼 최종값은 이제 스위치가 이동해서 회로 구조가 바뀌겠죠. 그 구조가 바뀐 회로가 t = 무한대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t가 0일 때 회로의 직류 정상 상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커패시터는 이제 개방을 시키고 인덕터는 단락을 시켜서 이제 최종값을 구하죠. 그래서 이제 초기값, 최종값 구합니다. 네 번째가 시상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독립전원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저항은 저항끼리, 인덕터는 인덕터끼리 그리고 묶어줘가지고 이제 REQ, LEQ 구해서 타우 구하면 되죠. 그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초기값, 최종값, 시상수 구했으니까 FI, F 타우. 그래서 그 공식 대입해서 구합니다. 이게 시상수법을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좀 잘 보시고 그 풀이를 좀 이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 다음 그림에서 스위치는 긴 시간 동안 닫혀 있다가 t = 0에서 개방된다. 다음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렇게 불쑥 뭐 인덕터랑 저항 여러 개 있으니까 조금 뭐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자, 여기서 먼저 풀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긴 시간이란 말이 뭐냐?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 밑에 소문항들 보면은 시간의 범위가 있는데 처음 거는 이제 t는 0 이상,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제로 플러스 이상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긴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회로도를 보시면 이제 스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즉 이 말은 t가 0일 때 얘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즉 t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단락 상태로 있다가 t가 0보다 클 때는 얘가 개방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뭐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스위치가 이동하기 전후 이제 회로 구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번거롭지만 자, 이 회로에서 이제 t가 0보다 작을 때 회로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면
여기 이제 스위치가 단락되어 있으니까 이제 요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회로가 이제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든 이 현상은 인과율이 있죠. 그 원인과 결과,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도 그 과거의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이 회로를 처음 딱 이제 동작을 시킨 그 시작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 시간을 한 t = 마이너스 1000초라고 해볼까요? 예.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여튼 얘가 이제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얘가 이렇게 딱 닫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t = 마이너스 1000초라고 하는 시간에서 보면 20A라는 직류가 걸리고 나서 시간이 충분히 흘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긴 시간이라는 거는. 그럼 결국 이제 t = 0이라고 하는 요 근방에서는 이 인덕터가 이제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을 해서 충분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회로의 모든 전압 전류가 지금 이제 직류인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직류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덕터가 실질적으로 단락 동작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긴 시간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직류랑 결합을 해서 t = 0 마이너스 스위칭 직전에 직류 정상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직류 정상 상태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대체로 뭐 책들이 그런 말을 많이 안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냥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뭐 스위치가 닫혀 있었다, 개방되어 있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직류가 걸린 상태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이미 그러면은 이 회로의 모든 전압 전류가 이제 직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스위치가 이동하기 직전에 이제 인덕터 전류, 커패시터 전압을 찾으면 됩니다. 자, 긴 시간을 이렇게 설명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표시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어느 경우에 0을 붙이고 어느 경우에 제로 플러스를 붙이느냐. 이 제로 플러스라는 거는 그 우극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t = 0 이상, 이 0을 포함하는 건 언제냐? 지금 구하려고 하는 전압 전류가 t = 0에서 연속인 것. 요것들은 그냥 이제 t는 0 이상이라고 씁니다. 그럼 어제 제가 이제 인덕터 커패시터 특성에서 말씀드리기를 인덕터 전류와 커패시터 전압은 불연속을 싫어한다. 이제 연속적으로 바뀌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덕터 전류나 커패시터 전압을 구하라는 문제는 이제 t = 0 이상을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덕터 전류나 커패시터 전압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스위치가 딱딱 움직이면은 얘가 불연속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외의 것은 이제 불연속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제로 플러스부터 0을 포함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그 외의 것, 기타. 예를 들어서 인덕터의 전압, 커패시터의 전류, 저항 전압, 저항 전류 이런 것들은 이제 t = 제로 플러스 이상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는 사실 이 t는 0보다 크다고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이제 이런 걸 좀 이렇게 썼는데 예. 주로 이런 표현은 닐슨 책에서 많이 쓰고 또 다른 책은 또 많이 없는 책도 많습니다. 그냥 이걸로 한 책도 있는데 일단 닐슨 책 보시는 경우는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인덕터를 보시면 이 회로 오른쪽 부분이 저항 3개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인덕터 오른쪽에 있는 저항을 좀 간단히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초기 조건도 구하고 이제 스위칭 직전의 초기 조건, 그 다음에 초기값, 최종값, 시상수 이렇게 다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덕터 오른쪽의 회로를 보시면
자, 먼저 10옴, 40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고 그게 다시 2옴이랑 직렬 연결이죠. 그럼 이제 두 개 더하면 50 곱하면 400이니까 8이 되어서 등가 저항이 10옴이 됩니다. 즉 이 말은 인덕터 오른쪽을 10옴 저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t = 0 마이너스일 때, 자, 이때는 20A를 걸어주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 회로의 모든 전압 전류가 직류, 상수. 그래서 인덕터가 단락이 되죠.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기준마디라고 두면,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단락이라는 건 전압이 0V라는 걸 뜻하니까 이 마디 전압이 0V가 되죠. 그럼 여기서 KCL 쓰면 20A가 들어와서 이 세 개의 전압으로 나뉘어져 흐릅니다. 그럼 이제 식을 세우면 20은 0.1분의 0 더하기 IL 0 마이너스 그 다음 10분의 0. 따라서 자, 스위치가 이동하기 직전 IL 0 마이너스는 20A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 회로 보면 이 뭐 전압 전류 종류가 많은데 왜 인덕터 전류를 구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소재의 전압 전류는 이제 고려하지 않느냐는 건데, 예, 이게 이제 그 스위치가 변하게 되면 이제 불연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t가 0보다 작을 때까지는 여기 스위치가 단락되어 있지만 t가 0보다 크면 여기 스위치가 개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스위치 이동이 생기면 이 회로 구조가 변합니다. 그럼 회로 구조가 갑자기 바뀌니까 이 바뀐 구조에 맞추어서 새로 키르요프 전압 법칙, 키르요프 전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즉 구조 변화라는 거는 t = 0 마이너스일 때하고 t = 0 플러스일 때, 즉 스위치가 이동하기 직전, 스위치가 이동한 직후 요 사이에 이제 회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t = 0 마이너스일 때 값하고 t = 0 플러스 때 값이 서로 다른 이 불연속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 살펴봤듯이 그 불연속을 싫어하는 것들, 커패시터 전압하고 인덕터 전류들, 얘네들은 이제 불연속을 싫어하니까 스위칭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유지한다는 거죠. 즉 VC 0 플러스는 VC 0 마이너스와 같고, 또 인덕터 전류의 경우에는 또 스위칭 직전의 전류 값들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제 스위칭 직전 어떤 조건을 구할 때 인덕터 전류나 커패시터 전압만 구하면 이제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못 믿어도 인덕터 전류, 커패시터 전압은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스위칭 직전의 상태를 그대로 얘가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t가 0보다 클 때 회로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그려보면 이제 스위치가 개방되어서 여기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인덕터하고 등가정 이렇게만 남죠. 예. 그럼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도선 하나로밖에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왼쪽은 그냥 다 무시해도 됩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그냥 무시해서 이제 t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인덕터 저항만 있는 회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회로에 대해서 이제 초기값, 최종값, 시상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값 IL0 플러스는 자, 인덕터 전류의 연속성에 의해서 얘는 바로 스위칭 직전값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최종값은 얼마냐? 여기 지금 이제 독립전원이 없으니까 그 인덕터의 저장 에너지가 저항에서 모두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전원이 없는 경우는 이제 최종값은 당연히 0A가 됩니다. 굳이 이제 요거를 뭐 이제 물론 정상태로 그려도 되죠. 요거를 이제 뭐 0A, 0V의 이제 직류가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이제 인덕터가 단락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T = 무한대에서. 그럼 이렇게 IL 따라 가지고 KVL 쓰면 뭐 IL은 0 나옵니다.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 시상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마침 요거는 저항 하나, 인덕터 하나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으니까 REQ, LEQ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REQ가 10, LEQ가 2. 즉 RL 회로의 경우는 REQ분의 LEQ죠. 그래서 타우가 5분의 1초가 됩니다. 그럼 시상수가 5분의 1초면 이 회로에서 미방을 풀었을 때 이제 고융답이 소멸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냐? 1초죠. 5 곱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자, IL을 구해보면 자, FI, F타우니까 0 플러스 20 마이너스 0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니까 5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2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 암페어 T가 0 이상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 A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 문제를 보시면 자, IoT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로도를 다시 한번 복원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그 이옴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보면 IL이 이렇게 흐르죠. 근데 여기서 들어가도록 하면 이 들어가는 전류는 마이너스 IL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옴, 40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전체 전류 마이너스 IL이 흐르니까 전류 분배를 이용하면 IO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IO는 자, 저항의 역수 10분의 1 더하기 40분의 1분의 자, IO가 흐르는 전류가 40이니까 40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IL 그러니까 여기 쓴 거 마이너스 20 2의 마이너스 5T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거 정리를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4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 암페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는 이제 VO를 구하라는 건데 VO는 40옴 저항에 걸린 전압이니까 VO는 40 IO 마이너스 16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 볼트 T가 0보다 클 때 또는 T가 0 플러스 이상일 때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7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요게 아마 이제 1차 회로에서 꽤 어려운 문제에 속할 텐데요. 자, 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스위치가 개방되는 순간 I1 제로는 마이너스 8A, I2 제로는 마이너스 4A이다. 이거 문제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자, 이하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이제 A번은 자, 스위치가 열린 이후 IT를 구하라. B번은 이제 VT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친절하게 초기 조건을 알려줬으니까 7-1번 문제와 달리 그 t 이퀄 제로 마이너스일 때 뭐 직류 정상태로 그릴 필요가 없죠.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먼저 t가 0보다 클 때 스위치 개방 후 회로를 한번 그려보면 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스위치가 연결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을 간단히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먼저 인덕터가 병렬 연결이니까 자, 요거 합성시키면은 5 병렬 연결 20 하면 25분의 100 4헬리가 되고,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자, 먼저 15옴하고 10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4옴이랑 직렬 연결이죠. 그리고 그게 다시 40옴이랑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제 40 병렬 연결해놓고 괄호 여시고요. 4 더하기 10 병렬 연결 15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면 얘가 이제 25분의 150이니까 얘가 6이 되겠죠. 그럼 40, 10이 되니까 50분의 400은 8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요 가운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회로를 나누어 보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거의 한 뭐 90%는 다 끝난 셈입니다. 자, 먼저 이제 A번 문제에서 자, I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뭐 독립조는 없고 그 다음에 RL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시상수법을 쓰면 되겠죠. 그럼 I0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회로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회로 방정식. 그러니까 I 더하기 I1 더하기 I2는 제로니까 이 I1, I2 넘겨가지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I1 제로, 마이너스 I2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넣으면 12A가 이제 초기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값은 얼마냐? 이 독립전원이 없으니까 4헬리의 에너지가 저항에서 모두 소비되므로 최종 상태에선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수는 이미 이제 REQ, LEQ 구한 셈이죠. 그래서 이거는 REQ가 8, LEQ가 4니까 2분의 1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초기값, 최종값, 시상수 다 구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IT는 제로 더하기 12 마이너스 제로, 2의 마이너스 2t. 정리하면 1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암페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B번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8옴 저항의 I가 이렇게 흐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V는 8I 이렇게 하면 이제 96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암페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저는 이제 V는 8I를 썼는데 여기 인덕터 전류를 이용하고 싶으시면은 또는 V는 4 마이너스 I 프라임 요 DT분의 DI 써도 됩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이게 더 낫죠. 네. 그 다음 15 문제는 설문 B의 결과를 이용해서 I1T, I2T를 각각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V라고 하는 거는 원래 회로에서 보면 5헨리하고 20헨리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결국 전압이 주어졌을 때 인덕터의 전류를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 이제 어제 살펴본 그 인덕터의 전압 전류 관계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헨리에도 V가 걸리고 20헨리에도 V가 걸립니다. 그럼 I1은 자 5헨리 전류니까 이제 5분의 1 0부터 t까지. 그 다음 Vx를 넣어주죠. 그럼 이제 Vx 넣어주면 96 2의 마이너스 2x dx. 그 다음에 이제 I1 제로 넣어야 되는데 I1 제로가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를 나누어 주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9.6 2의 마이너스 2t 빼기 1 마이너스 8 이렇게 갑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이제 9.6 빼기 8이니까 1.6 마이너스 9.6 2의 마이너스 2t 암페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I2T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I1 구했던 것처럼 이 적분식을 써도 됩니다. 뒤에 예시 답안은 예시 풀이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KCL에 의해서 이 IT 더하기 I1T 더하기 I2T가 0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I2T라는 거는 마이너스 IT 빼기 I1T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I1을 기왕 구했으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써도 되겠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2에 2의 마이너스 2t 빼기 1.6 플러스 9.6 2의 마이너스 2t. 그럼 결국 정리하면 마이너스 1.6 그럼 여기가 2.4 마이너스 2.4 2의 마이너스 2t 암페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번 문제를 보시면 설문 B의 결과를 이용해서 즉 VT를 이용해서 I3T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V가 이제 45매도 이제 V가 걸리고 있고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4옴 요 왼쪽 단자부터 요 아래 여기까지도 이 V볼트가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5옴하고 10옴 저항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뭐 적당히 이제 V 뭐 1이라고 하면 지금 10옴, 15옴 요거 합성 저항이 6옴이기 때문에 전압 분배를 이용해서 요 V1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옴, 10옴 전압 V1은 전압 분배에 의해서 4 플러스 6분의 6 곱하기 전체 전압 V 96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죠. 예. 그럼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제 5분의 288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볼트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I3라고 하는 거는 이제 V1이 15에 걸리니까 이제 옴의 법칙에 의해서 10분의 V1 하면 얘가 이제 뭐 50분의 288 2의 마이너스 2t 암페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 인덕터의 초기 저장 에너지를 구하라.
그럼 이제 5헨리하고 20헨리가 저장하는 초기 에너지를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EI라고 하면 자,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자, I1이 마이너스 8이니까 제곱하면 64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자, I2 초기 값이 마이너스 4니까 제곱하면 16 이렇게 됩니다. 네, 따라서 요걸 정리를 해보면 이제 160 더하기 160 320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F번 문제는 이제 T가 무한대일 때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구하라. 자, 그러면은 먼저 I1 무한대 값을 구해보면 1.6이죠. 그 다음에 I2 무한대 값을 구해보면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종 에너지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6 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1.6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또 32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번 문제는 스위칭 후 저항에서 소비되는 총 에너지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결국 여기 4옴 저항, 15옴 저항, 15옴 저항, 40옴 저항 이 4개에서 소비되는 저항을 이제 전력을 다 구하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뭐 각각 구할 필요 없이 아까 이제 등가 저항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8옴 저항이 하나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8옴 저항이 그 소비하는 순간 전력 구해보면 8I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8에다가 1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115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8옴 저항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0부터 무한대까지 전력을 적분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288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방법보다는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인덕터의 초기 저장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일부가 저항에서 소비가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남아있는 에너지가 되겠죠. 이 남아있는 에너지가 뭐냐면 T 이꼴 무한대에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결국 저항이 소비한 에너지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초기 에너지 320에다가 남아있는 에너지 아까 F에서 구했죠. 32를 빼면 288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또 에너지 보존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복잡한 구조가 나오면 이걸 간단히 만들어 가지고 일단 뭐 이제 전압 전류를 구해서 그걸 이제 단서로 해서 다른 전압 전류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